자, 햇띠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비트족, 테두족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이번엔 모두족이라는 게 나옵니다. 78페이지 모두족. 모두족은 미세한 의상 장식물에 몰두했고 셔츠의 컬러를 세우는 데는 탐 울프의 좀스러운 미국 변호사들을 닮았으며 정장 자켓에 벤트를 내거나 수공제 구두 형태를 고르는데 신경을 곤두세웠던 전형적인 하위 계급 댄디다. 댄디라는 게 앞서간다, 뭐 이제 새로 뭐 이런 얘기고, 근데 밑에 하층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두족은 음지 생활과 인색한 형편을 감안하면 불가해할 정도로 비밀스러운 소울 음악의 수입에 열을 올렸다. 그 소울 음악, 뭐 미국식 재즈에서 소울이 그런 걸 훨씬 더 굉장히 들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두족은 명백히 남성적인 로코족이 선호하는 번질이란 머릿기름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은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면서 범죄성이 없어 보이는 프랑스식 팔걸이식의 맵시 있는 외양을 유지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벌써 뭐예요? 테두족, 그 전에는 비트족, 그 다음에 지금 모두족,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머리 스타일이 다르고 옷 입는 게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의상 체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뭔가 새로운 형태의 저항 형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82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스킨헤드족의 스타일로 총합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테두족, 모두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냐면 이제 뭐 록스타디와 레게로 처음에 이행했다가 그 레게가 뒤에서 어떻게 스킨헤드족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킨헤드족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의 영향들, 그거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쾌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주아들 옷이라는 게 뭐예요? 정장 입고 뭐 타이 입고 뭐 굉장히 이쁘게 보이고 막 그런 건데, 이제 스킨헤드는 뭐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옷도 막 찢어서 입고 막 머리도 막 이상하게 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그건 뭐예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삶의 쾌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막 드러내고 거부하는 거죠. 기존의 어떤 부르주아적인 문화에 대한. 그 다음에 이 스킨헤드족은 뭐예요? 여전히 모두족처럼 외국인에 대한 혐오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스킨헤드족은 뭐 83페이지에 보면 서인도 제도의 이주민들로부터 온 것도 있고 백인의 노동문화에 대한 것도 있고, 뭐가 이렇게 겹쳐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킨헤드족이 개별 복장 품목들, 예를 들면 콤비나 크롭 같은 이런 형태들은 이 서인도 제도에서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노동계급의 어떤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햅디지는 그런 걸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85페이지에 스킨헤드족은 단절된 과거의 연속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손상된 완전성을 복원하기 위해 전통적인 공동체의 구조를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위협했던 그 밖에 다른 무형적인 변화들, 예를 들면 부르주아와 무계급성의 신화, 대가족의 붕괴, 공적 공간의 사적 공간으로의 대체, 고급 주택화, 이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변화의 징표를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부르주아화, 무계급성의 신화, 대가족의 붕괴, 이게 이제 70년대의 양상이죠. 고급 주택화, 이런 것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스킨헤드족들이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키스탄 밖에는 어떤 흑인 집단과 제한적으로 동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생겨난 공포와 불안이 다른 흑인 공동체에 대한 적대와 공격으로 변환되는 일종의 전치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킨헤드들이 그 영국에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파키스탄이 원래 예전에 인도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그 하급 노동자 계급으로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에는 뭐 아프리카 식민들도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흑인들이 많았겠죠. 사실 파키스탄 사람들은 흑인은 아니죠. 근데 이제 색깔이 좀 있으니까 비슷하게.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60년대 흑인을 박해한 것과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 좀 어려워요. 영어 자체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써있고 번역을 해놓은 게 더 이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글램과 글리터 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하위 문화, 음악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소위 보이라고 하는 콘서트, 그러니까 그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소위 콘서트가 대단히 그 센세이션하고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예를 들면 88페이지에 보면 빅토리아풍의 타운홀은 금색과 은색으로 줄무늬 쳐진 반짝거리는 분홍색과 오렌지석 혹은 주홍색의 린스 머리를 숨기기 위해 눌러쓴 갱스터 모자 밑으로 자의식으로 냉정해 보이는 놀랍도록 보이와 흡사한 일굴의 무리를 끌어당겼다. 뭐 이 노래의 무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무대 장치를 하고 노래를 하는 방식도 뭐 굉장히 그 현란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글램록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보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가수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저항의 모습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양상을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펑크적 얘기가 나오는 거죠. 펑크라고 하는 것은 그 글램록에 함축되어 있던 모순을 폭로하려는 시도였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레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노동자들의 소외의 문제를 음악적으로는 펑크족에게 많이 영향을 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펑크의 하이 문화라는 것도 사실은 노동문화, 이 흑인의 노동문화와 서인도 제도의 뭐 이민자의 문화가 합쳐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옷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여기 앞장 4장에서는 뭐냐면 주로 뭐 흑인, 그다음 이 남미에서 온 서인도 제도에서 온 그런 이민자 문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종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음악에 녹아 있었던 거를 추적했다면 5장에서는 이제 청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세대 문화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노동자 계급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104페이지에 보면 1944년에 버틀러 법령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서 교육 시스템의 변화들을 통해서 청년들 사이에 세대의식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하위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위 문화의 전형적인 얘가 뭐예요? 테드족이라는 거예요. 테드족. 테드족이 뭐예요? 여러분들 테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게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렇게 옷을 입는 아주 그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주로 보는 거면 그 청소년들이 어떤 뭐 약간 일탈적인 집단, 그래서 무슨 절제, 야망, 유쾌한 흥분, 권위에 대한 반항, 쾌락주의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테디보이가. 그래서 이거는 뭐 부모 문화로부터 뭔가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뭔가 그것이 권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테디보이의 얘기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데 111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이 111페이지 테디보이가 두 가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50년대에 나타난 테디보이 형태가 있고 70년대에 나타난 테디보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 햅디지가 이렇게 50년대와 70년대를 비교를 하냐면, 문화라는 게 반드시 경제적인 그 계급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위치 때문에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년대와 70년대의 차이가 뭐냐면, 공유하는 게 뭐냐면 위기, 50년대 70년대 다 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이주가 고용과 주거 생활과 삶의 질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이제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당시의 이주민으로부터 오는 영국 사람들이 가진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을 표현한 데는 똑같은 건데, 50년대 테드족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팝 문화고 우물한 문화고 뭐 기생세대에 대한 비판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노동계급에 대한 아량 같은 거 좀 있었다는 거죠. 50년대는 노동자 계급의 어떤 연대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그 상황이 악화된 거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예를 들면 그 복지국가가 실태되고 114페이지입니다. 경제가 계속 안 좋고 직업난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그 노사분규, 공장 폐쇄 이러면서 뭐예요? 뭐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소위 뭐랍니까? 이 당시에 보면 뭐 이 석유 위기가 오고 산업 분쟁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종차별과 연결되면서
테디 보이는 70년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류층에 대한 어떤 비판 혹은 기성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어떤 파시스트적인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전통적인 불량배 같은 모습 이런 것들로 그 옷을 입고 굉장히 그 어떤 행동이나 말투도 굉장히 그 과격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 쇼비니즘적인 냄새, 그다음 과격한 남성주의 냄새 이런 걸 많이 풍겼다는 겁니다. 요 정도 끊고 가겠습니다.